오늘 이야기는 서울시립대학교 편입에 대한 이야기야. 오. 서울시립대학교 편입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맞는 말도 있고 잘못되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공식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그래서 수험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야. 좋아? 혹시 편입 왜 할 것 같아? 대학에서? 애들이 나갔으니까? 좀 더 예쁘게 말하면 결혼이 발생하기 때문이거든. 여기서 재밌는 것이 수험생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이 달라. 수험생은 내가 주어진 시험을 다 통과를 하면 대학에서 당연히 날 뽑아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대학의 입장은 이것과 좀 달라. 3학년 1학기에 그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고 싶어 해. 1학년 뽑는 거랑 좀 많이 다르네 그러면? 바로 그거야. 신입생을 뽑는 거랑 편입생을 뽑는 거랑 대학에서 그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달라. 다르다? 대학은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그 전공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거든. 바꿔서 진짜 그것이 전형이 성공적이었는지는 그 전형을 통해 온 학생들이 정말로 학과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느냐가 같이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 또 신입학과 다른 편입학의 무서운 점. 신입학은 2년 예고제, 소위 말해서 4년 예고제, 2년 예고제, 그리고 모집 요강 언제까지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수험생들에게 미리 나갈 수가 있어. 근데 편입학은 애초에 결혼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만 결정을 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에 온 학생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좋게 보여주지 못하거나 하면 우리가 뭔가 전형을 잘못 바꾼 게 되는 거니까 또 수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올해 또 바뀔 수도 있어. 대학은 그렇게 항상 어떤 학생들이 더 적합할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계속 이렇게 편입학 전형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 그러면 신입처럼 편입학에서도 뭔가 교육부가 하나 딱 지정을 해줘가지고 뭔가 편입생을 위한 수능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하게 가니까 결국엔 전체가 편한 방법 아니야? 그렇게 전체가 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신입생이 아니라는 거야. 신입생은 어차피 대학에서 교양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편입생은 이미 신입생들이 나간 상황에서 결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채우려고 뽑는 전형이잖아. 대상 인원이 너무 적구나. 대상 인원이 적은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미 파편화가 진행이 돼 있다는 거야. 전공별로 파편화가 진행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일괄적으로 이 학생들의 무언가를 테스트하기에는 교육부의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의 노력이 너무 많이 수반돼. 수능을 하나 만드는데도 1년 넘게 계획을 세워서 계속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테스트를 하잖아. 그리고 교수님들도 가끔 이제 갑자기 사라지잖아. 수능 시험장에 끌려가잖아. 맞아. 이게 과연 편입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러게 시험 문제 만드는 것도 일이겠다. 맞아. 시험 문제 만드는 것도 일이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대학이 영어 수학이 필요 없다고 해놓고 왜 영어 수학으로 뽑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나름의 노력인 거네. 그렇지. 영어랑 수학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전형이고 기출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기가 좋아. 다른 전공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수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편입에서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영어 수학은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을 선별하는 용도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잘하면 좋지. 기본적인 영어 수학 잘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영어랑 수학으로 선별을 해서 2차 서류평가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들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면접평가까지 보는 학교도 있어. 정말 힘들겠지. 우리도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준비할 때 정말 많은 품이 들잖아. 우리가 굳이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시기상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편입은 정시랑 기간도 겹쳐 있고 정시 실기할 때랑 기간이 겹쳐 있다 보니 사실상 대학에서 그거를 다 면접으로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면접으로 보면 좋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의 그 면접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거기서 뽑힌 학생들 여기 사이에서 대학은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지. 어떤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수학으로 보지 않고 전공을 통해서 편입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일반 편입을 선발하지 않고 학사 편입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어. 학사만. 학사만. 어. 그거는 이제 그 대학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학사만 할지 일반만 할지 뭐 어느 학과를 할지 말지 이런 거는 또 대학 자율이야? 되게 좋은 질문이야. 대학이 그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어. 솔직히 말해서 대학이 뽑기 싫으면 뽑지 않아도 돼. 편입을? 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몇 개나 되겠냐라는 거지. 대학 수업의 특징이라는 거는 많은 학과가 사실은 조별 활동을 많이 하잖아. 어쩔 수 없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편입한 학생들이 같이 와서 잘 어울릴 정도의 실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충원율과 이 학생들의 어떤 적응력을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이건 하나의 가정이긴 한데 만약에 수시처럼 편입도 6회 제한이 생기잖아? 그러면 사실은 아마 내 생각엔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도입할 거라고 봐. 제한이 생기니까 그만큼 수험생들이 신중할 거고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만 6개를 골라서 준비를 하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험생이 10개 대학 쓰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근데 그러면 그 지금 상황에서는 영어 수학이 확실히 그거 2개만 준비해서 여러 군데에 다 뿌릴 수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방법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좀 선호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측면에서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다른 대학에도 많이 지원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지원자 풀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너무 겹치면 뺏고 뺏기지 않나 결국은? 실제로 그 전년도까지는 거의 충원이 돌지 않았어, 편입에서. 근데 서류평가나 뭐 필답고사를 포함해서 사실은 사람 보는 눈이 항상 다 비슷하거든. 내가 괜찮게 본 학생은 반드시 다른 대학에서도 괜찮게 봐. 맞아. 맞아.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입에서도 우리도 충원율이 많이 돌 수밖에 없는 거지. 충원율과 온 학생들의 어떤 앞으로의 성적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편입학 전형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꿔나갈 거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편입을 준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제발, 여기서 할 말 많아. 제발 모집 요강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진짜 그래. 사실 편입 모집 요강은 수시에 비하면 막 그렇게까지 두껍지도 않아. 왜 안 읽을까? 너 작년에 같이 만들었잖아. 진짜. 같이 열심히 모아서 만들었잖아. 근데 안 읽고 전화해. 안 읽고 전화해서 막 같이 페이지 펴서 찾으면은 그 문장이 있어. 내가 읽어줘. 그러면은 그래요? 이러고 끊어. 너무 속상한 거야. 모집 요강에서 언제까지 뭘 내라 라고 했으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지. 그러면 우리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려고 그치. 노력을 하고. 근데 안 내놓고 모집 기간 다 끝났는데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냈는데 어떡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교 3학년에 오려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나는 이게 진짜 그런 게 편입은 어쨌든 내가 대학 입시를 한번 해본 애들이잖아. 그러면 그때 수시 요강도 있었을 거고 정시 요강도 있었을 거고 하물며 대학에서 수강 신청할 때도 안내 페이지를 이만큼 있는데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건데 그걸 안 읽고 그러면 좀 속상해. 그렇지. 심지어 편입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대학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치. 사실 이제 성적이 잘 나고 이러면 뭐 편입 영어, 편입 수학, 뭐 면접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 맞아. 그런 준비성이랑 꼼꼼한 게 나는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이 경우에도 봐봐. 자기가 기간 내 안 내면 결격이잖아. 중요하지. 그래놓고 이제 대학에 전화해서 우리는 다 썼잖아. 대학이 안 알려줘서 못 썼다 라는 얘기도 편입에서 종종 들었어. 필답고사나 서류평가만 시험이 아닌 거야. 전형 모든 과정 전체가 되게 중요해. 그치. 그게 다 과정이지. 지원하는 순간부터는 다 시험이고 단계라고 필요하면 생각하면 되지. 설령 대학에서 받아준다고 치면 다른 수험생들이 그걸 동의할까? 제대로 멀쩡하게 낸 수험생들이 그걸 동의할까? 안 되지.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멀쩡하게 냈을까?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주요 사항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
사실은 올해 2월, 3월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고등학생들의 학교 폭력 이슈였어. 맞아. 우리는 전국 유일 4년제 공립대잖아.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원을 할 때 전적대학에서 징계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구를 넣을 거야. 여기서 징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서 혹은 F를 많이 맞아서 받는 학사 경고, 학사 제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뭔가 범죄에 준하는 혹은 학칙에서 하지 말라는 못된 짓을 해서 유기 정학 이상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는 이거를 체크를 해야만 해. 체크를 안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면 입시 지원 과정에서 거짓말한 걸로 보고 합격을 취소할 거야. 물론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지. 그치, 그런 학생이 나오긴 되게 드물지. 유기정학이 어디 쉽나? 대학에서 유기정학 받아봤어? 아니, 나도 받은 애도 본 적이 없어. 나도 받은 애를 본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요번에 또 도입한 것이 GPA, 그러니까 학점에 대한 정량평가야. 그게 이제 서류평가가 40%였다가 35%로 줄어들고 그 5%를 GPA 정량평가로 채울 거야. 줄이고 하나의 항목을 더 만드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 소위 말하는 대학 서열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놀았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근데 내가 소위 말하는 뭐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을 수가 있거든. GPA 정량평가는 바로 그 노력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야. 성실성을 보고 싶은 거지. 단순히 수능으로 다 했다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와서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판단 근거로 보고 싶기 때문이야. 확실히 신입생 뽑을 때랑 많이 다르다, 관점이. 신입생은 뽑은 다음에 와서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다 가르치면 돼. 그치. 근데 편입생은 이미 절반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어떻게 보면 전학생이잖아. 그치.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서로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적응이 편한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잘해서 좋은 대학 갔냐가 아니라 네가 대학에 간 그 이후에 그 대학에서 뭘 했냐, 이걸 보겠다는 거네. 정성평가로는 우리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수 수준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학업계획서나 기타 서류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거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의 노력 그 자체를 인정해 주려는 측면에서 GPA 정량평가를 도입을 했다고 보면 돼. 이게 거듭 강조를 하지만 편입학은 전적대학교가 좋은 학생 혹은 동일계열을 뽑으려는 전형이 아니야. 그치. 지금까지 말한 걸로 보면 왠지 그런 사람들이 뽑힐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기도 해, 동일계열에 대해서는. 근데 이 학교, 이 학과에 와서 3학년 1학기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편입학 전형의 목적이야.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뽑겠다,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뽑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전적대가 동일계열이기 때문에 뽑겠다가 아니라 이 학교 이과에 3학년 1학기에 와서 잘 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편입학이야.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다시 해볼게. 기본적으로 학업계획서, 그리고 전적대학 수료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그리고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이 세 가지가 다야. 모든 모집 단위 학생들은 이걸 다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류를 낼 수 있는데 내가 대학에 와서 뭐 공모전을 했다든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뭔가 외부 기관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 고등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추가 서류들은 본인이 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내도 돼. 다른 영어 자격증, 영어 시험 점수 다 상관없어. 우리가 정성평가 요소로서 다 볼 거야.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경학과와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내야 해.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실기고사를 볼 거야. 디자인이랑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학과에 따라서는 전년도에 했던 양식에서 조금씩 바꿔서 어떻게든 편입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더 좋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수학이 중요한 학과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필답고사를 영어로 볼 거야. 그리고 필답고사를 영어로 보는 학과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스포츠과학과야.
거기는 그러면은 영어를 치고 실기도 하나? 실기를 보지 않아. 영어만 치고 끝나? 영어만 치고 그거를 서류 평가로 볼 거야. 그냥 인문대학 편입이랑 똑같네. 그렇지. 어. 다만 차이가 있다면 스포츠과학과는 예체능학과이기 때문에 필답고사에서 배수를 10배수로 한다라고 우리가 공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거를 꼭 인지를 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학업계획서야. 여러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사실은 학업계획서를 간과하는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 맞아. 학교 이름이랑 학과 이름만 그냥 바꿔서 복부돼서 내고 잘못 복부돼가지고 이제 다른 대학 이름 쓰고. 그런데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면접이 없는 상황에서 학업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해. 그치, 중요하지. 이거를 수험생들이 내가 영어 수학 실력이 좋으니까 날 뽑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영어 수학은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일 뿐이야.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내가 영어 수학을 잘했으니까 뽑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업계획서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서울시립대학교 3학년 1학기에 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 라는 측면에서 평가자들을 설득해야 해. 결국 글로 보는 면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적대의 동일 계열에 대한 오해가 많이 나오는데, 아, 내가 전에 뭘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가점이 있냐 이런 거야? 그렇지. 이게 근데 가점이라기보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내내 인문계열 학과만 했던 학생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다고 해. 그래가지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 3학년에 이제 편입에 지원을 하는 거야. 어이구. 철학과 출신인데 예를 들어서 오. 프로그래밍이니 전자전기니 회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학은 잘해. 자, 그러면 서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과연 이 학생을 이미 전적대에서 전자전기에 대한 이해 혹은 컴퓨터에 대한 이해, 코딩, 회로, 반도체 등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학생이랑 그게 아닌 학생이랑 학과 입장에서 우리는 충원을 한다 그랬잖아. 누굴 뽑을 것 같아? 기본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학생 쪽에 눈이 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명시도 해놨어. 결격을 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여기 와서 다니는 게 그 학생에게도 고통이고 우리도 가르치느라 고통이야.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너가 해준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와서 처음부터 가르치겠다고 뽑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초를 어느 정도 하고 왔냐를 안 볼 수가 없지. 맞아. 그래서 전적대나 동일 계열이 중요하다라고 수험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동일 계열이 아니야. 동일 계열을 다 포함해서 여기 와서 잘할 수 있냐야. 그걸 염두에 두고 편입을 지원을 해야 편입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수학 점수가 아무리 좋은들 전적대학에서 F가 도배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 와서도 그러지 않을까? F로 도배가 돼 있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일단 다른 의미로 눈은 한번 갈 것 같아. 대단하잖아. F 계속 받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을 함에 있어서 무턱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률이 충분히 있을지 가늠을 해보고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서류 스캔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스캔한 파일 봤을 때 한 번씩 보다 보면 이거를 스캔을 하고 업로드하기 전에 하다못해 폴더에 그 미리 보기 창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이걸 그대로 냈을까 싶은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많았지. 이게 그 서류를 스캔하면은 지원 자격 심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류가 그대로 평가에까지 이어지거든. 그치.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예쁘게 스캔을 잘 해와. 근데 어떤 학생들은 스캔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 그거 너무 싫어. 아, 찍어도 돼.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 지원 자격 심사에서는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했으면 면접 때도 옷 추리닝 입고 올까? 스캔할 때 대충 찍어서 올리겠다는 건 면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최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잘 보고 스캔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편입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전형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의외지. 대학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거 여기서 이제 아까 했던 말들을 다 종합을 해볼게. 영어 수학 잘하는 거 중요해. 그리고 내가 전적대학에서
어떤 일정 성취를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도 중요해. 그리고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도 중요해. 학업 계획서를 쓰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스캔해서 올리는 것까지 모두가 다 중요해. 대학에서 정한 절차를 다 지키고 나의 서류로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서류로 대학을 설득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야. 내가 F를 받은 게 내가 원해서 F를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 내가 편입을 하려고 그렇다고 신입학으로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또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아, 성적표를 갈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전형도 아닐 뿐더러 수험생마다 입장이 다 달라. 적어도 신입학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수능이라는 큰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나라에서 직접 컨트롤을 하잖아. 근데 이제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수험생마다 조건도 다양하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이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편입학은 그 대학 그 과에 3학년 1학기에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는 전형이야. 실제로 그런지는 와봐야 아니까. 그래 보이도록 서류를 가지고 대학을 수험생은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설득하기가 애초에 처음부터 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어. 그치. 노력을 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점을 꼭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어. 열심히는 당연히 바라지만 그 열심히와 더불어서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치. 우리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동일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어 수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느 하나가 돼서 내가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고 두루두루 만족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지향점은 이 대학 3학년 1학기에 들어가서 이 과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대학에 보여주냐는 거야. 그걸 대학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포괄하는 거지. 이게 서울시립대학교 편입학 전형에 대해 해주고 싶은 긴 시간이었지만 이야기였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한 번에 나왔네. 공정하게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걸 수험생한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 그러면 US 입시만담 번외 2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울시립대 편입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끝. 안녕.